EQS SUV 580 포매틱을 시승하기 위해서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강서 목동 전시장에 방문했습니다. 시승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강서 목동 전시장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벤츠 EQS SUV 580 포매틱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웅장한 느낌이 드는데요. 먼저 출시가 됐던 EQS 세단형 모델에서는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는데 SUV에서는 전혀 어색한 느낌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써 패밀리룩이 완성되고 있는 거죠. 그릴 중앙에 큼직하게 엠블럼 자리하고 있고요. 삼각별은 그릴 주변부에도 촘촘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요. DRL은 본넷 끝부분에 일자로 쭉 연결이 돼서 헤드램프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밤에 봤을 때 그 존재감을 드러나기에 충분하고요. 본격적인 SUV의 느낌보다는 크로스오버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는데, 글쎄요, 이 차로 하드코어한 오프로드를 즐기실 분은 많지 않겠지만은 도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SUV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107.1kWh입니다. 400kW급이고요. 마력은 544마력이고 토크는 87.5kg/Pm입니다. 킬로와트아워당 주행 가는 거리는 3.5km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447km입니다. 경쟁 브랜드의 다른 차량들처럼 앞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다. (5m가) 넘는 전장과 3m 20이 넘는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어서 여느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크기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고요. 특히나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를 충분히 넉넉하게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앞뒤 오버행도 그렇게 긴 편은 아니고요. 휠은 22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75, 40, 20입니다. 앞뒤 사이즈는 모두 같고요. 운전석 앞쪽 휀더에는 워셔액을 주입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은 콘티넨탈 젤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 하단부는 깔끔하게 마무리해주고 있고 굵직하게 크롬을 덧대놨는데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도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반딱반딱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매트한 느낌이 있어서 고급감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EQS라고 레터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크롬을 요소요소에 사용을 했는데 과하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고급스러운 포인트로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뒤쪽으로 연결되는 라인이 SUV보다는 승용차, 패스트백이나 해치백에 가까운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서 세련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차가 디자인이 이래서 그렇지 크기는 굉장히 크거든요. 하지만 디자인으로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모습을 잘 갖춰주고 있다고 봅니다. 충전구는 조수석 뒤쪽 휀더에 위치하고 있어서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열리는 속도나 소음도 좋은 편입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는 그렇게 막 SUV, 내연기관 SUV에 비해서 넓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정도 3열까지 사용을 했을 때의 공간인데 그렇게 많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아래쪽에 들어 올려보면 패드 같은 거 굉장히 두툼하게 처리되어 있고, 이쪽에도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타월이나 케미컬 같은 거 자동차 관리용품 보관하시면 좋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기지 스크린도 여기에 수납해 두시면 깔끔하게 뒤에 공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 LED로 조명 갖춰놨고요. 레버가 있는데 2열은 전동으로 접히고 3열은 수동으로 접힙니다. 그래서 3열을 접을 때는 헤드레스트부터 접고요. 요거 누르면 접고, 요 위에 레버를 이렇게 앞으로 밀면 딸깍 하면서 접히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접히고, 이쪽도 앞으로 밀면 접히고요. 이런 커버가 같이 이렇게 접히니까 평평하게 바닥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벤츠가 배려를 잘 해줬습니다. 3열을 접으면 제법 넓죠? 이 정도 공간이 되고, 다시 2열까지 접어보면 요거는 전동으로 됩니다.
2열을 접을 때 1열 시트가 조금 뒤로 있거나 등받이가 눕혀져 있으면 앞으로 접어지고 이동하면서 2열을 접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요. 공간 넉넉합니다. 실내의 패키징이 굉장히 좀 두툼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공간이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3열을 접었을 때는 이 공간이 굉장히 평평하기 때문에 차박이나 소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2열 시트가 앉았을 때 착장감 좋고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접으면 약간 좀 슬로프가 되기 때문에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각도가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차를 가지고 차박이나 소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공간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약간 애매함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헤드레스트를 제거를 안 해서 그렇지 조금 더 제거를 하고 나면 더 납작하게 접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접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정도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안쪽에 손잡이가 없는 부분은 살짝 아쉽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 뒤쪽에서는 이 뒤에서 봤을 때에는 붉은색으로 경고를 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하얀색으로 해줘서 여기를 비출 수 있도록, 저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긴 하지만은요. 버튼 누르면 테일게이트 닫을 수 있고요. 스마트키는 최근 벤츠의 차량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디자인이고요. 고급스럽고 그립감이 좋습니다.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키 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도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 앞쪽에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두툼하면서 무게감이 있고요. 닫았을 때의 느낌도 안정감이 있고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의 스티치 같은데 그레이 톤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포인트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소재나 디자인에서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어 디자인도 깔끔하면서 최근 벤츠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 부분 빛이 조금 비치긴 하는데 이 소재가 참 고급스럽고 내구성도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도어 손잡이 바로 뒤쪽 위로 이렇게 락 언락 기능이 준비되어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부메스터고요. 백포켓이 굉장히 큼직하고 각도도 좋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잡아당기는 방식, 그리고 여기에는 우드 패널이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져 있는데 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이 덧대져 있고 여기에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레터링의 간접 조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좀 고급 차량이긴 한데 전기차가 화재에 내연기관에 비해서 조금 더 민감한 건 맞지만, 글쎄요, 소화기 위치가 너무 좀 눈에 띄는 부분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패턴도 고급스럽고 가죽의 소재, 쿠션과 모두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앞좌석에 이렇게 보조 목베개가 돼 있는데 폭신폭신하고 뒤통수에서 이 목덜미까지 비게 되거든요. 대부분 비게 되는데 그 부분을 꽉 메워주니까 장거리 운전에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센터 터널은 약간 높은 편이고 플로팅 타입이다 보니까 아래쪽에 뜨는 공간을 이렇게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 자세히 보시면 저 앞에는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챙겨뒀습니다. 측면에 이 카펫 같은 것도 굉장히 두툼하게 마무리가 잘 돼 있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브레이크는 바로 옆쪽에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페달 위쪽에 고무나 금속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마무리를 했으면 훨씬 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싶고요. 풋레스트는 벤츠가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하는데 별도로 조금 더 넉넉하게 하고 앞에 좀 깊이 있게, 폭도 그렇고 깊이도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 화면에 이 빨간 부분이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캡을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조명은 로터리 타입 스위치 갖추고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4A 지원해주고 있고요. 항공기 엔진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 이 에어벤트는 이 소리가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서 딸깍, 이 소리 느낌도 되게 좋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보더라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편에 속하고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가운데를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벤츠 엠블럼을 딱 자리 잡게 해놨는데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는 개방감 상당하죠. 앞쪽도 그렇고 뒤쪽에서도 충분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전원을 켰을 때 전기차가 그렇듯 아무 소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최근 벤츠 차량들과 같고요.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안쪽에 지도가 넣어져 있는데요. 이 지도를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클래식하게 이 그래픽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 뭐 스포츠 버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버전들도 다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증강현실 할 건지 스포츠 모드로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HUD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폰트나 다양한 정보들, 그 다음에 밝기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그 뒤쪽에 보시면 패들 시프트도 빠릿빠릿하게 작동을 해줍니다. 회생제동의 정도를 조절할 때 사용이 가능하고요. 스틱 타입 스위치는 최근에 벤츠 차량들하고 같은 형태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비어있죠. 스티어링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 소재가 정말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 부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12.3인치, 12.8인치 하이퍼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이 굉장히 널찍하면서도 이 연결성이 좋습니다. 굳이 일렬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넓은 화면을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후진했을 때의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가이드 라인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유연하게 움직이죠. AR 이용해가지고 주변부를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볼 수도 있고요. 오토 모드를 해놓으면 상당히 광각인데요. 이 부분은 실사에 가깝게 보여주고 이 끝부분은 광각으로 해서 펼쳐놨기 때문에 훨씬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전체 화면 큼직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메뉴들은 직관적인 구성입니다. 설정도 기능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갖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라이트 세팅이라든가 실내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단색으로 할 건지 멀티 컬러로 할 건지, 밝기나 효과 전부 다 조절이 가능하죠. 온도 조절 메뉴도 꼼꼼하게 갖춰주고 있고, 2열은 통풍 시트는 안되고 열선만 가능합니다. 1열은 열선하고 통풍 모두 다 가능하고요. 컵홀더는 커버링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 좋죠.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USB 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챙겨줬습니다.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스마트폰은. 그리고 커버 닫아보면 이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뒤쪽에 드라이브 모드 다이나미라고 되어 있는데 5가지, 에코부터 인디비듀얼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차량 기본 세팅은 이렇게 단축키가 물리키 비슷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전원 버튼, 이게 조금 쬐끔한 것 같아요. 비상등 스위치가 너무 좀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문형으로 수납 공간 열리고, 여기에도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있습니다. 공간 굉장히 깊어요. 이게 조금 어둡게 나오는데 공간이 굉장히 깊습니다. 조수석 수납은 이쪽에서 버튼을 누르면 열리고요. 고급스럽게 열리고 공간 여유 좋습니다. 안쪽에 카펫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약간 반사가 되긴 하는데 이 부분도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어서 조수석에서도 이 전체를 다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EQS SUV의 장점이죠. 선바이저 크기 적절하고요. 클립도 있고, 거울은 조금 더 커도 좋을 것 같아요. LED로 조명은 커버랑 연동이 되고요. 실내등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이 주변부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용을 시켜 놨고요. 미러는 크진 않거든요. 근데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면서 얇게 처리를 해 놨기 때문에 실제보다 시야가 조금 더 넓게 보입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열선만 있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차량 가격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살짝 아쉽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시트, 2열 시트도 전동으로 작동을 하고 맵 포켓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플레이트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레터링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조명 들어오고요.
바닥이 완전히 평평해서 활용도 좋고 발공간 너무 좋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앞좌석 안장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넣었을 때 불편함은 없고요. 보통 크로스오버나 SUV들이 2열 시트에 조금 열쇠를 보이는데 세단에 못지 않을 정도로 쿠션감도 좋고 이 목받침 같은 것들도 구성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ISO 픽스도 갖춰두고 있고요. 암레스트 내려보면 여기에도 별도로 또 화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서 컨트롤 패널은 태블릿 같이 이렇게 뺄 수 있거든요. 태블릿 PC 같이 뺄 수 있고 다시 거치해서 리모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버튼 눌러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납은 아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각도 조절도 가능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3열로 들어갈 때는 2열 등받이 위쪽에 레버가 있거든요. 이것만 한번 딱 해주면 앞좌석도 넘어가면서 뒷좌석에 슬라이딩과 이 등받이 각도가 접히는 것까지 같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서 3열로 들어가면 성인 남성이 앉기에는 이 발 공간이나 무릎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장 뒤로 밀어놓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바닥 공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시트 자체는 앉아보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드룸도 보기보다는 많이 좀 잘 갖춰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컵홀더라든가 USB 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춰놨고 소소한 부분인데 요런 데도 이렇게 그 앞에 제가 재질 좋다고 한 부분을 덧대놔서 암레스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창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어느 정도 확보해주고 있고요. 3열에 앉았을 때도 이 위쪽에 있는 썬루프의 개방감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에어벤트는 가운데랑 B필러 쪽에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해놨고요. 발공간도 여기 좋습니다. 공조장치는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각 온도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포지션이라든가 바람의 세기 같은 것들도 조절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HDMI 단자 2개랑 햇빛이 조금 미치긴 하는데요.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이렇게 보면 보이려나요? 이렇게 해서 2개씩 갖춰놨습니다. 뒷좌석에도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앞에랑 마찬가지에 메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뒤에 있어도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도 물론 같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앱 같은 것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다양한 차량의 정보들도 앞좌석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81% 배터리 잔량이 보이네요. 콕핏 구성은 EQS 시리즈, EQS, EQE, EQ 시리즈에서 봤던 디자인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최근 벤츠 차량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어색한 느낌보다는 운전자를 쫙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너무 좋고요. 대신에 이제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살짝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아늑하고 안전하고 이 편안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가기 때문에 공간이 좁다라는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차량의 크기나 이 덩치에 대한 부담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요. 시트 포지션이 아주 절묘한데요. 일반적인 SUV들에 비교했을 때에는 살짝 낮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승용차보다는 확실히 높긴 합니다만은 SUV 치고는 승용차에 많이 가까운 세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부담감 같은 것들은 크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방의 시야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시트 포지션이나 전체적으로 차량의 이 전고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익숙한 느낌, 어색하거나 부담스럽고 좀 불편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크로스오버나 SUV들이 보통 뒷좌석의 승차감이 앞좌석보다 조금 안 좋거든요. 서스펜션의 문제이기보다는 시트 구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벤츠 EQS SUV 580 4매틱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에서는 뒷좌석의 승차감 조화를 크게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SUV지만은 전동 시트 가능하고요. 열선도 가능하고 통풍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시트 구성이 좋습니다. 특히 이 쿠션 같은 것들 각도 조절의 변동폭도 큰 편이기 때문에 뒷좌석에서의 승차감도 만족스러웠고요. 승차감은 부드럽고 편안한 세팅인데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보통 이 부드럽고 편안한 세팅이 울렁울렁하거나 롤과 피칭이 좀 크게 느껴지는, 스트로크가 좀 길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짧고 움직임이 많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움을 꾸준하게 유지해 줍니다. 이 전기차라고 하면 세단이든 크로스오버든 SUV든 기존 내연기관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승차감에서 열세인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EQS SUV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승차감 너무 좋은데요. 보통은 아우디가 조명회사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현 세대의 모델, SUV든 세단이든 전기차든 내연기관이든 개인적으로는 벤츠가 이 조명에 있어서는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실내의 앰비언트 라이트의 이 센스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까지도 모두 다 담아주는 실내 조명은, 실내외 조명은 저는 단연코의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서도 충분한 개방감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2열뿐만 아니고 3열에 앉았을 때도 위쪽에서 전해지는 개방감이 탁월했고요. 배터리 용량은 107kWh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400kW급인데 내연기관 마력과 토크로 본다라고 하면 약 540마력이 조금 넘어갈 거고 토크가 90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87.5kgm/m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발끝에서 느껴지는 토크감 같은 것들의 여유가 굉장히 좋고요. 조금만 킥다운 같은 거 하더라도 차가 팡팡 튀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존 내연기관에서는 쉽게 구현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확실히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니까 또 이런 세팅을 고급 SUV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충전은 10%에서 약 80%까지 급속 충전을 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31분이라고 메이커 측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충전을 진행을 해봤는데 29분? 28분이 조금 29분이 조금 안 되는 28분 몇 초 정도에서 10%에서 80% 이상까지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행하고 있는 조건이 겨울철이다 보니까 4계절을 다 지나보고 평균을 내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앞좌석에는 마사지 기능도 있어서 조금 더 장거리 여행에 편안했는데요. 클래식 마사지, 모빌라이징 마사지, 액티베이팅, 등 릴렉싱 온열, 어깨 릴렉싱 온열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마사지 기능이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2열 시트는 기존 SUV들에 비교를 해보면 시트 구성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지만 마사지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통풍 기능 같은 경우는 차량의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내구성과 완성도가 점점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전기차에 와서는 일반 서스펜션보다는 확실히 이 에어 서스펜션하고의 조합이 더 잘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의 중량감이 있고 실시 강성을 기준 이상으로 높였을 때 개인적으로는 에어 서스펜션이 제대로 그 세팅이 잘 조화가 돼서 본격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EQS SUV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잔진동과 큰 진동 모두 잘 걸러주고요. 롤과 피칭도 도심에서뿐만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한 70에서 80 정도 크루징 쭉 했을 때에도 너무너무 편안한 느낌을 꾸준히 잘 유지해 주는데요. 덩치에 비해서 코너링에서의 안정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전기차가 갖는 장점 중에 하나가 모터로 구동력을 배분하고 그립을 유지하다 보니까 특히 4륜 구동을 구현을 했을 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바퀴의 그립을 유지하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이 내연기관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좀 빠릿빠릿하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후륜 조향, 리어 엑셀도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4.5도가 기본 세팅이고 최대 10도까지 뒷바퀴도 같이 이렇게 조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덩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구간을 차지하지 않고 도심 주행할 때 코너링 같은 거 이렇게 좁은 골목길 쏙쏙 빠져나갈 때도 편안했고요. 유턴 같은 거 할 때도 일반적인 세단보다 좀 덜 차지해서 도로를 덜 차지해서 유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 실제 차량을 운영할 때의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내연기관 SUV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습니다. 소음하고 진동도 앞좌석하고의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고요. 상대적으로 진동은 비슷했고 소음 수준은 제 체감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앞좌석보다는 뒤쪽에서 조금 더 조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비는 공인 전비 기준으로 킬로와트아워당 3.5kg인데요. 차량의 덩치나 이 전체적인 출력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납득할 만한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하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자체도 당연히 클러스터 안쪽이나 HUD의 내비게이션으로 세팅해 놓으면 이 기란내 같은 것들이 연동이 되지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연동이 된 상태에서도 똑같이 클러스터 안쪽과 HUD의 내비게이션의 기란내 기능 연동 가능합니다. 2열 시트까지는 정말 편안한데 3열은 성인 남성이 앉아서 장거리 여행을 하기에는 그렇게 편안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내 주행이거나 뭐 한 1시간 정도 타고 가는 정도에서는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447km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94%가 남아있는데 398km 주행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 100%까지 충전을 했을 때에는 468km가 지금 클러스터 안쪽에 찍히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전기차제가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1년 정도 4계절은 지나고 나서 평균값을 구해봤을 때 그게 바로 실제 국내에서 전기차를 유지할 때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메이커 측에서 밝힌 이 447km라고 하는 수치도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정부의 인증, 승인을 받은 수치라고 알고 있는데 또 대부분 독일차가 그렇고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들은 그 공식 재원보다 상회하는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대부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도 그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컴포트 기능 메뉴 안으로 들어가면 1열 같은 경우는 마사지 기능 활성화 시킬 수가 있고요. 2열이나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에너자이징 컴포트라고 해서 리프레시, 따뜻함, 바이탈리티, 조이, 웰빙 뭐 이런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어두운 곳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이 바뀌고요. 은근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디퓨저가 있어서 향기까지도 그 컨셉에 맞춰가지고 전달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드를 바꿔볼까요? 리프레시. 또 앰비언트 라이트가 바뀌고 따뜻함.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 자체를 그냥 본인이 원하는 컬러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에너자이징 컴포트 모드에서 컨셉에 맞게 같이 변형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조금 기분 전환용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벤츠의 EVA2 플랫폼을 채택해주고 있는데요. 셰시 강성도 좋지만 이 무게 배분, 특히 무게 중심이 굉장히 낮게 깔려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분명히 제가 SUV를 운전하고 있는데 마치 플래그십 세단을 몰고 있는 느낌을 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정도예요. 내가 지금 SUV를 타고 있나? 아니면 세단을 타고 있나? 이게 헷갈릴 정도로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고 이 서스펜션의 안정감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오디오는 부메스터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막 뛰인 저 같은 사람이 들어도 고음, 중음, 저음 때 재생력이 또렷하고 해상도가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중저음에서 탄탄한 느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음악을 여러 차종에서 반복해서 제가 지금 틀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여느 차량들에선 들리지 않았던 아주 그 생생한 느낌이 귓가에 굉장히 가깝게 전달됩니다. 부메스터 오디오 굉장한데요. 차선 반경 같은 거 급하게 조금 가져가 봐도 자세를 쉽게 잃지 않는데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SUV 형태면 내연기관에서는 자세 유지가 그렇게 나이스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기차의 그 특징, 배터리가 넓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겨 주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분명한데요. 그 부분은 세단보다는 오히려 SUV에서 훨씬 더 이점이 많고 잘 어울리고 이 승차감 같은 경우는 정말
예, 전기차는 SUV인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듀얼, 오프로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도 극명했고요. 특히 이 보통 컴포트나 에코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에서 차이가 나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주 적절하게 그 차이를 벌려주고 있으니까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12.3인치 와이드 스크린 콕핏 구성에다가요 12.8인치 OLED로 구성된 센트럴 디스플레이는 요거는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쉽게 공감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실물로 한번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을 했을 때 이 화면 구성이 좀 작아지거나 답답한 화면 크기를 보이는 차량들이 간혹 있는데 EQS SUV에서는 시원시원한 느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HUD는 지금 주변에 햇빛이 조금 강해서 약간 안 잡힐 것 같기도 한데요. 진하면서도 큼직하게 보이니까 훨씬 더 눈의 피로도가 적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속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정보들, 뭐 내비게이션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든가 그다음에 스티어링 반자율 주행 조향 보조는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스티어링을 빨리 잡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 다양한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딱 보여주니까 언뜻 보면은 너무 많이 보여줘서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안전운전에 전방 시야를 뺏기지 않고 집중하면서도 살짝 차량의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트 포지션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데 시야가 그렇게 답답하진 않은데요. 다만 이제 A필러가 굉장히 두툼하게 돼 있거든요. 바깥쪽에서 봤을 때도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내장재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좀 도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의 시야보다는 살짝 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웃사이드 미러를 이 A필러 끝부분에 고정하지 않고 도어 쪽에 깃발 형태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창문이 하나 또 조금 더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이 개방감 같은 것들이 A필러의 두툼함에서 살짝 가려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쇄하지 않나 싶습니다. 회생 제동은 다양한 형태의 세팅이 가능하고요. 아마 4가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회생 제동을 했을 때의 이 브레이크 능력 같은 것들도 꾸준한 담력을 연결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그냥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는 회생제동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다 보니까 특히 에코모드 같은 경우는 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제동장치에 대한 신뢰감, 안정감도 안정감이지만 차량의 내구성, 특히 이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의 내구성이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 훨씬 더 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음하고 진동도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요. 전기차다 보니까 진동은 뭐 전혀 거의 느끼기가 어렵고요. 실시강성이 좋으면서도 거기에 또 에어매틱,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휠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도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차량이 많지 않은데요. EQS SUV에서는 정말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전달을 드립니다. 물론 차량 가격이 있다 보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기술력에서 이 정도까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조향 보조까지 연동이 되어 있고요. 벤츠의 특이한 점은 주변에 과속 방지를 위한 이 표지판이 있거든요. 표지판을 읽어가지고 운전자한테 전달해주고 내비게이션에 연동이 되는 그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내 도로 여건에서도 굉장히 잘 모니터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계마다 굉장히 정확한 거리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장거리 여행할 때 도움도 되고 안전하게 차량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행에서도 만족감 충분했고요. 초고속 주행을 도전해봐도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 속도감은 내연기관의 AMG 모델 가야지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AMG 모델들보다도 훨씬 더 순간적으로 팍팍 치고 나가는 이 느낌 같은 것들은 전기차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덩치에서 이런 가속력이 나오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화면으로 전달이 별로 안 빠른 것처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소음이나 진동이 일반적인 차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나가는 거는 또 말도 안 되게 튀어나가니까 이런 차가 바로 드림카가 아닌가 싶어요. 터널 안에서 다시 한번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 느껴보는데요. 그렇게 웅웅 울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SUV의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 정도의 소음 진동 수준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 어떻게 보면은 세단보다 더 조용하고 이 진동 같은 것들도 거의 올라오지 않아서 조금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해서 내비게이션 볼 때, T맵을 볼 때는 이 정도 사이즈고요. 요거를 순정 내비로 보면 화면 전체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이 별로 안 큰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차량을 타보면 거의 뭐 실내에서는 요 부분밖에 안 보이거든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지 않아도 워낙에 화면이 크니까, 그리고 운전석 중심으로 운전자만 이런 화면을 즐기는 게 아니고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충분히 같이 즐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S로 바꾸고요. 잠깐 가속을 한번 또 해보면 시트에 몸이 파묻힐 정도로 순간적으로 퍽퍽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소음하고 진동에서의 변화는 없어요. 이게 바로 벤츠 EQS SUV 580 포매틱의 달리기 성능이 아닌가 싶어요. 감동입니다. 감동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죠? 5m가 넘는 전장 그리고 3m 20이 넘는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100km에서 한 120km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으로 쭉 달릴 때의 안정감이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CC의 구성이라든가 서스펜션의 구성도 구성이지만 차량의 이 사이즈에서 오는 어떤 안락한 느낌? 그런 것들도 여느 차량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차에서 단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EQS나 EQE, 이 세단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 실내 공간 측면에서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만, EQS SUV에서는 이제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도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부분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 물론 이제 이런 차들은 장르가 드림카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일반 입장에서 보면 가격 부분에 대한 부담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뭐 휴대충전 주행 가는 거리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요. 전비도 3.5 정도 나오니까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쉽다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내외관 디자인 부분도 EQS나 EQE 세단형보다는 그 같은 컨셉을 갖추고 있는데 SUV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가격에 대한 부담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딱히 이 차에서 단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기차 타면 그 특유의 고주파음이나 모터 회전할 때 약간 좀 거슬리는 소리들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는데 EQS SUV에서는 그런 느낌들을 전혀 받지 못했고요. 브레이크는 담력 자체도 좋고 회생제동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효율 측면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보더라도 자세의 변화가 크지 않고요. 특히 안정감 있게 꾸준하게 안정감 있는 그 자세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시승했던 전기차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연기관 스포츠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자세 유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벤츠 EQS SUV를 시승해 보면서 개인적으로 결론은 전기차는 SUV구나. 지금 다양한 브랜드에서 조금씩 출시가 되고 있고 또 국내 제조사들에서도 곧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크로스오버나 세단보다는 확실히 SUV 장르에서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EQS SUV를 시승해 보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댑티브 댐핑을 포함하고 있는 에어매틱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이런 승차감이 나올 수가 있는지 이 차는 꼭 한번 시승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차를 시승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의 강서 목동 정시장에 방문을 하시면 저처럼 EQS SUV 580을 1억 8천이 넘는 1억 9천에 가까운 가격대를
갖추고 있는 이 차량을 제대로 시승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벤츠 EQS SUV 580 포매틱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